그럼 이런 AI 기회를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을까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실제로 이제는 업무의 86%가 AI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더 재밌는 거는 이 중에 한 78%는 또 나만의, 자신만의 AI 도구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건 나만 알아서 다른 사람 알려주기 좀 그런, 이걸 통해서 나의 브랜드 파워를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해요. 뭐 후반에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최근 AI 에이전트가 또 활발히 움직이면서 나만의 어떤 커스텀 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만들어가는 뭐 그런 시대도 도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요. 거의 한 80%는 진짜 AI는 우리 비즈니스의 필수 요소다고 생각을 하세요. 또 반대로 60% 정도는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비전과 이제 계획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역량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설령 이제 이런 AI 솔루션이나 이런 서비스를 도입을 하셔도 사실 이게 과연 얼마나 우리한테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정량화가 잘 안 된다라는 고민이 많이 하세요. 흔히 말해서 ROI를 뽑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측정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컨퍼런스 발표를 항상 가면서 늘 말씀드리는 게 있는 게, 준비 안 된 AI 도입은 돈 낭비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좀 자극적인 기사도 좀 나오긴 했어요. 제가 이제 가이드 드리는 거는 AI 시대에 우리가 도입을 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런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많이 되뇌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일단은 이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 조직의 목표는 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은 우리 조직에 있어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문제점도 당연히 이제 판단이 돼야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AI를 통해서 도입을 하겠어, 또는 이걸 통해서 사업을 하겠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역량이 있는지 중요하겠죠. 역량이 부족하면은 적정한 파트너, 전문 파트너를 또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AI를 도입한다는 거는 사실 지금 현재 있는 대부분의 모든 AI는 클라우드상에서 돌아가요. 근데 우리 데이터들은 전부 다 온프레미스, 이제 IT 환경에서 인프라 환경에서 봤을 때 내 PC나 우리 NAS나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들은 제대로 된 그 상성형 AI를 돌리지 못해요. 그러면은 모든 게 클라우드로 올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데이터 전략 또한 잘 판단이 돼야 되겠죠. 요 5가지 질문이 오늘 키 메시지인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AI를 통해서 결국은 2가지 목적으로 또 다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비즈니스 혁신인 거고요. 두 번째는 생산성 향상이에요. 이 2가지로 결국은 AI를 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개발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오픈 AI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애저 오픈 AI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AI 솔루션들을, 서비스를 이제 만든 회사들이에요. 국제의 이제 스타트업 분들이시죠. 요런 반면에 이런 AI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쓰는 조직이 또 반대로 있습니다. 이제는 AI를 도입한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스마트 워크플레이스가 구축이 된 다음에 디지털 워크플레이스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AI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핵심은 우리 DB들을 클라우드에 올리는 거거든요. 올린 다음에 이제는 이거를 분석과 AI 이제 랭귀지 모델을 통해 가지고 뭔가 결과물을 만드는 거죠. 앞단의 어떤 그 변화와 어떤 준비 없이 막연하게 우리가 AI로 뭘 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 AI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뭔가 그 백본인 이제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AI를 도입한다는 거는 돈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입니다. 저희는 간단합니다. 결국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거예요. 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구축을 하는데 요거 4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의 핵심 요소는 첫 번째 협업과 소통을 위한 부분인 거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통합과 협업을 위한 공간, 가상의 이제 디지털 공간이겠죠. 그리고 우리 데이터들을 이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그룹웨어와 지식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공동적으로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이 아니라 한 문서를 가지고 같은 시간 내에 서로 이제 편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 관리, 스케줄 관리하는 것도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화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그 코파일럿 4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이제 이 제품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제품의 생성형 AI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LM이라는 생성형 모델이죠. 이거는 이제 오픈 AI의 챗GPT 생성 모델을 가지고 온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주 쓰고 있는 PPT나 파워포인트, 엑셀 파일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는 그리고 사용자의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앱과 연동이 돼서 맞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내가 가지고 있는 DB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제 웹상에 있는 그런 수많은 데이터, 그렇죠. 챗GPT를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도 다 통합이 돼서 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되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네. 그럼 챗GPT랑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많이 들어보세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저도 궁금합니다.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과의 호환성에 가장 큰 점이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요 하단에 보안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챗GPT도 저도 유료 버전을 쓰고 있어요. 사실 챗GPT도 너무나 훌륭하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 챗GPT는 말 그대로 오픈 공간에다가 내가 내 DB를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의 전략 데이터나 그렇죠. 아니면 인사 정보, 뭐 회계 정보 이런 것들을 올려서 분석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크겠죠. 그럼요. 네, 저희가 이제 코파일럿 제품은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테넌트 안에서 네. 나의 이제 액세스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통제하에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보안적인 부분, 회사의 규정적인 부분, 그렇죠. 그리고 프라이버시 이슈 그런 부분도 이제 근심 없이 쓸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이제 리스폰시블 AI 정책을 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책 뭘까요? 코파일럿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뭐 저작권 관련된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네.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런 저작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을 같이 해드리겠다. 그 말은 결국 코파일럿 통해 가지고 생성한 그런 자산이나 컨텐츠들은 걱정하시지 않으시고 쓰셔도 네. 됩니다라는 그런 네, 메시지를 네.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표현하는 게 이제 제로 투 원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이제 컨텐츠를 만들 때 무에서 유를 만들 때 그 무에서 딱 그 트리거 되는 그 순간이 그렇죠. 정말 오래 시간이 들이거든요. 원래 첫 줄이 제일 어려운 법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시간을 정말 그냥 패스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남는 시간을 그냥 허비하느냐? 그게 네.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를 이제는 좀 더 고도화하는 그런 시간을 들이면서 컨텐츠에 대해서는 결과물에 대해서 완성도가 훨씬 더 올라가겠죠. 네네.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그리고 하나의 비서로서 역할을 한다면은 이게 조금 더 고도화된 게 이제 사실은 에이전트예요. 코파일럿은 어떤 생성물 결과물을 만든다면은 이제 에이전트는 원하는 인풋을 줬을 때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과의 상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떤 또 다른 결과물을 만들거나 네. 또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그 저희 유료 버전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제품을 쓰시고 있으신 분들은 추가 비용 없이 지금 전문화된 이제 고도화된 리서치 에이전트랑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관련된 에이전트를 이제부터 쓰실 수가 있습니다. 5월 30일 바로 출시했네요. 네. 출시했네요. 네네. 이미 쓰실 수가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이런 애널리스트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시각화해서 네. 복잡한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이제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네네. 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리서처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더 정보 탐색이랑 요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리서치 기반으로 이제 업무 지원을 하는데 시장에 수많은 데이터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특정 리서치 또 DB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제안해주는 그런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밖에도 이제 관련된 수많은 어떤 도메인에서 영역에서 이런 에이전트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 나올 거고요. 이제는 에이전트의 홍수. 네, 그 시대가 이제는 나오겠죠. 네. 그만큼 또 이제 에이전트 간에 얼마나 또 이제 또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런 MCP나 A2A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체득을 해가지고 네, 이제는 이미 다 지원하고 계시죠. 네, 지원하는 걸로 이제 발표를 또 이번에 빌더에서 했어요. 많이 고민을 하실 거고 비용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으세요.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을 조금 더 해소하고자 여러분들이 AI를 도입을 하실 때는 분명히 우리 조직의 목표는 뭔지 그리고 이걸 해소하기 위한 문제점은 뭔지 그리고 우리의 역량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트너가 필요한지도 필요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에 올려야 되는 게 가장 네. 큰 스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회에 있다면 우리 매니저님 또 한번 초대해서 또 그 다음 넥스트 스텝에 AI 에이전트에 대한 또 업데이트된 내용들도 한번 소개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더 들어가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